입니다. 진짜 몰라 그 고민을.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 타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오네요. 봄이 오나 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3.1절도 그렇죠. 이번에 100주년이 돼요. 봄을 맞아서 좀 3.1절의 정신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2월 27일에 두 편이 자전차왕 엄복동 그리고 한거 유관순 이야기. 네. 오늘 두 편에 대해서 얘기 너무 처지지 맙시다. 근데 네. 목소리부터 너무 처지고 있다. 아니 근데 둘 다 실존 인물을 그리고 있어서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럼 뭐 한거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뉴스 전혀 알지. 그 가통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한 거는 이게 조민한 감독이라고 이전에는 이 한 거하고 굉장히 다른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정글 주스, 강적, 10억이란 네. 굉장히 하드보일한 장르물을 만드셨던 분인데 정말 8년 만에 굉장히 다른 클래식한 실존 인물을 다른 영화를 들고 왔는데 굉장히 좀 이색적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극적으로 국뽕, 이렇게 신파 이걸 자극할 줄 알았는데 담담하게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의 유관순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가랑비에 속옷 적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마음을 좀 적시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글 주스는 제가 되게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 장혁 씨가 나오던 속된 말로 이제 약 빨고 만든 영화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정신없는 영화였고 많이 그 약간 뭐랄까요 좀 깎아내신 것 같아요. 본인은 10억 마지막 영화가 10억인가요? 네. 10억 때 느꼈었던 그때 정말 악평을 들으셨거든요. 네. 최악의 악평. 저 그런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정말 잘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물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7살이라는 나이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독립투사가 평범한 여고생이었다가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그 궁금증을 좀 많이 해소도 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그 벌인 그 항해 운동 이거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근원이 어딘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점점점 저는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그 후 1년의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것도 좋았고 그 8호실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뭐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엮여서 그러니까 지금 여자끼리의 그 연대 그거의 힘 그런 같은 게 지금 요즘 그 사회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거에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 실존 인물들이더라고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네, 다 나라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애국자가 되면서 이렇게 투사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한민족인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드러났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네, 그렇지 않죠. 영화가. 그걸 되게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드라이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장면, 예를 들어 뭐 고문하는 장면이랄지 거기에서 그 일본 쪽에서 뭐 옷을 벗기는 장면이랄지 그런 건 의도적으로 다 편집을 하고 형무소에 들어가면서부터 흑백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절제를 아주 많이 눌러서 한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유관순이란 거기 인물이 정말 영화나 드라마 하기 굉장히 힘든 그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잔다르크 같은 상징의 인물인데 이 영화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까지 영화가 다른 그 실존 인물만큼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 또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김기덕 그러니까
그 김기덕 감독님 아니고 예전에 네. 또 70년대에 계신 김기덕 감독님이 만드신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영화는 이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약간 심파적이고 보면서 눈물을 쏙 빼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유관순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뭐 다양하게 밖과 안을 하면서 이 행적을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던 영화라고 기억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만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영화는 이선 접근법이 딱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간 것 같아요. 그 영화적 재미나 뭐 좀 다른 방식을 찾기 위해서 왔던 관객이라면 이 다큐멘터리적인 연출법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그 감독이나 이 제작진이 의도한 거일 수 있어요. 형무소에 갇힌 폐소공포증에 느껴지는 답답한 그런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보는 게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게 마음이 묵직하게 들어가는데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나요. 어린애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17살이잖아요. 거의 첫 장면이었는데 그 얼굴을 가린 뭐 아무튼 그걸 쓰고 있다가 탁 벗겼을 때 그 구하성이 연기한 그 유관순의 표정이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나더라고요. 참 천진난만하고 정말 기계도 있으면서 정말 저격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구하성이니까 이 영화를 잘 살려낸 것 같은 느낌. 포스터도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포스터가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죠. 네. 저도 볼 생각이 없다가 왜 볼 생각이 없었냐면 이제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시쳇말로 이제 국뽕 어린 그런 영화가 될 거다. 심파와 자극이 난무하는 그런 영화가 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볼 생각이 없었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하고 한번 호기심을 갖게 되는 어떤지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 그 정도로 인상적이에요. 근래 본 뭐 국내외를 불문하고 근래 본 포스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유관순은 너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온 컨텐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 틀에 박힌 이미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포스터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유관순은 좀 다른 느낌을 낼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영화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유관순의 뭐 어떤 다른 면을 알게 된다거나 그런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많았어요.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방금 그 우리 전망래님이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인데 저는 정말 되게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유관순 열사가 석방되기 이틀 전에 감옥에서 죽었다는 건 저는 사실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모르고 있었어서 이 영화를 보고 좀 새로 배웠고 만세 한번 부르자고 내가 죽는다고? 초월적인 존재죠. 출소로 이틀 앞두고 내가 반항을 한다고? 근데 그걸 유관순 열사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파로실에 있는 그렇죠. 7인의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그걸 했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주도했다는 그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자 감옥에서 8호실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는 나오는데 좀 이렇게 팩트에다가 역사적 사실에다가 또 상상력을 붙이면서 좀 하게 된 거죠. 8호실에서 그 만세를 부른 그때 그분들이 부른 노래가 있대요. 근데 그게 가사만 전해져 내려오고 멜로디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100주년 맞이해서 그거를 복원을 해서 우리는 이제 멜로디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붙여서 박정현 씨가 노래하면서 국민은행 협찬으로 뭔가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젝트. 근데 이게 우선 제작비가 조금 들었어요. 굉장히. 사실 그 감옥 안에서 거의 모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0억이 순재고요. P&A비 10억해서 20억 해서 10억 감독님이 10억으로 만든. 똑같은. 그러니까 50만만 들면은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거든요. 근데 쉽지 않다. 50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분위기가 정말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굉장히 좀 네티즌들 사이에서 좀 이 영화가 관심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독립영화계 우리 스타인 그렇죠? 김세벽 배우도 나오고 정화담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고화성 배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또 분들도 많더라고요. 좀 실력파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분들의 이번에 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좀 옛날 고어랑 그때 말투를 생생하게 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관객들이 거기에 익숙치 않으면은 좀 이게 불편하게 귀에 안 와닿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어떠셨어요 연기들은? 뭐 고화성 씨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조연 배우들 중에 특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사자분에게는 저격. 김세벽 씨는 나올 때마다 감흥을 깨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영화에 몰입을 못하게 해서 정원남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분이 원래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시던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말투가 딱딱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가장 기피하는 연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 사람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의식하게 하는 연기인데 이 영화에서 김세벽 씨가 딱 그랬었어요. 의미 있는 작품이고 또 의미 있는 역할이니까 다들 좀 힘이 좀 그렇죠. 많이 들어간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되어 있었을 것 같고 뭐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게 참 연출자가 톤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한. 저는 김세벽 씨만 그랬다면은 김세벽 씨의 잘못 있었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옛날 말투가 다큐멘터리 기법을 하고 싶어서 말투나 이런 같은 거에 다른 배우들도 다 그런 식으로 최무성 배우 유관순 씨 아버지 나오는데 그분은 평소에는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말투가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당시 썼던 말투를 좀 재현해내려고 모든 배우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걸 톤을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저는. 근데 고화성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톤을 사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화성 딱 16살이니까 아이 같은 좀 단순한 그런 게 좀 또 워낙 실력이 있고 연기를 잘하잖아요. 진짜. 살아남은 건 고화성.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연기를 못하던 배우들은 아닌데. 고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러로 나오는 과거 회상 장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요즘 여고생 같은 통통 튀는 그 캐릭터를 부여했잖아요, 감독이. 그래서 좀 약간 캐릭터가 조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완전 그 모노톤으로 아예 캐릭터가 죽어있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죠. 네. 개인적으로 각자 좀 제일 좋았던 장면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도입부. 사진 찍는 장면? 뭐 고화성 씨 연기도 좋았지만 연출도 되게 묵직하게 보여서 아까 이제 우리 발스님이 말씀하신 유관순 열사가 사진을 찍고 형무소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감방 문이 딱 열렸는데 헉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이 정도만한 방에 뭐 한 사람 4-5명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한 30명이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유관순 열사가 놀라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이렇게 투사였다가 순간순간 고화성 씨가 연기된 순간순간 소녀의 두려움이나 그런 게 이렇게 엿보이는 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장면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오가는 그 부분들이 연기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도 또 이렇게 소녀의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그런 게 복합적으로 느껴지게 한 고화성 씨의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던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그런 게 전 잘 안 느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저도 이쪽에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투사에 강직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기서 뭔가 저는 이렇게 여백이나 좀 여린 부분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감독 인터뷰를 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유관순이라는 인물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다.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전혀 안 느껴져서 이 영화가 더더욱 이제 물론 재미로 볼 영화는 아니지만 되게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그걸 잘 해냈던 영화는 그 이준익 감독의 동주였죠. 동주 같은 경우는 딱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인물상을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 내면이라든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더군다나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라는 재평가가 후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다 포용해서 이 동주라는 인물이
개인으로서의 윤동주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윤동주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사실 이 영화에도 필요했던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유관순이라는 소녀와 그리고 그 독립을 위해 힘쓰던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조금 유약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내면의 심리를 좀 더 드러내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영화가 너무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제가 받은 인상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략돼서 동주는 시를 통해서 이 윤동주를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관순에 대한 자료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의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물론 뭐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약간 관찰자 시점에서 보여주는 그걸 이제 연출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진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점 좀 아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 일화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사회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면서 이걸 어떻게 리뷰하냐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근데 딱 비교하기 좋은 모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을 소재로 한 대장 김창수가 있었죠. 근데 대장 김창수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기분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비판할 거는 당연히 칼날같이 비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반면에 그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단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이렇게 두 영화를 대하는 제 태도에서 이 두 영화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장 김창수 같은 경우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모델로 했지만 좀 경솔하고 서투르고 거기다가 전형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담으려다 보니까 재미로 이 영화를 판단하게 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 한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좀 거리를 둔 영화였기 때문에 좀 더 보는 우리마저도 조심스러워지지 않았나. 그런 데서 진심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자전차왕 엄복동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정말 죽도록 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저는 스카이캐슬 우리 아버지들을 만나러 나오느라고 주제차. 네. 나머지 네 분은 다 지금 보셨잖아요. 그거 되게 할 말이 많은 표정. 한글을 봤을 때와 뭐 같은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너무 참담한 영화를 봤다고. 저희가 하이무비를 지금 시작해서 다룬 영화가 몇 편 정도 되죠? 한 7편 되려나? 7편. 네. 그 정도. 일단은 역대 최악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무비에서 다뤘던 영화뿐만 아니라 제가 영화 기자를 하면서 봤던 영화 중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영화를 봤을 때 이건 완성된 영화가 아니다. 제대로 끝맺으면 안 맺은 영화를 본 느낌이어서 평가라는 거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영화라는 완성된 영화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런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예를 들면은 너무 티나는 CG라든지 제가 요즘 그 영상 편집 학원을 다니는데 하필 그 엄복동을 보기 전날 그 크로마키 뒤를 되게 합성하는 부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봤는데 제가 뭐 어제 봤던 그런 예시들과 뭐 어떤 EBS 예시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깜짝 놀랐어요. 네네. 예고편만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았던 영화는 절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거는 기대가 없었다는 뜻이지. 저는 정말 이제 반일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고 심파일변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나은 수준이었다. 그 정도? 그것도 약간 문제인 게 생각보다 저는 반일 감정이 보통의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들게 마련인데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네. 왜요? 일단은 저희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캐릭터들 자체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마음을 합심해서 반대 적을 이렇게 생각할 그것까지도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지막 엔딩 씬에 같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총탄에 이렇게 쓰러져가는 거기서 정말 저게 뭔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일본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권빌름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생각이 다르긴 한데 지금 어떻게 다른 건지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는 보면은 다 에피소드랑 캐릭터를 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관객이 하나로 이렇게 머리에 엮어지는 지가 않으니까 각자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나 뭐 통합된 생각을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았다. 한 사람을 맞아요. 그 자전차왕 그 당시 아이돌 이 사람을 그냥 열심히 그려서 이 사람의 흥망성쇠를 그렸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암살 같은 투트랙으로 갔죠. 독립군이 나오고 뭐 다양한 필요 없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중국 남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영화가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제강점기라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 했었으나 그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기만 했던 사실상 뺑반 같았죠. 조금 그런 거 같아요. 뺑반을 봤는데 뺑반이 없듯이 이 영화도 자전차왕 은복동에 대한 영화인데 자전차왕 은복동은 뒷전이고 독립투사들의 활약을 보여주고 그들이 쫓고 쫓기는 장면을 전 뺑반은 10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비하면 훨씬 잘 만든 맞아. 갑자기 재평가 좋게 말하면 되게 고전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영화가 너무 촌스러워요. 일단 각본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특히 그 강소라 씨 죽는 장면은 보고 있으면 실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아니 그 민효린이 그 문에 기대에 있다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그 장면 어떻게 강소라 씨는 연기 잘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안 보고 그냥 들은 거예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기조차 애매할 정도로 캐릭터가 이제 이런 표현은 피해야겠지만 캐릭터가 구리다. 네, 구렸어요. 강소라가 연기를 못해서 구린 것도 아니고 강소라가 연기를 잘해서 그거를 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아닌데 캐릭터들이나 맞아요. 이게 연출이 이기 때문에 이 연기가 뭐 어떻게 빛날 구석도 없고 연기가 우스워지게 만들었죠. 저는 이게 제작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어떤 장면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히 추가 촬영으로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CG를 안 입혀도 되는데 CG를 입힌 장면이 있거든요. 정지훈 씨랑 강소라 씨가 자전거 끌고 가는 그 다리 위에서 분명히 저건 야외에서 촬영을 해도 됐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다 보니까 저 좀 의아했던 게 안 본 입장에서 CG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이 영화에 CG가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알아요. CG 엄청 엄청 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 경성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좀 그 관중신에서 그 수많은 관중을 이렇게 그거를 같은 사실 사람을 여러 컷을 이렇게 쓰잖아요. 협성을 할 때 제가 여기서 봤던 남자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있고 다른 모션을 하고 여기서 근데 또 계신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일 정도인가요? 그게 보였어요. 그 장면이 전문용어로 맵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그림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림을 놓고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놓고 그 뒤에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장면을 합성시키는 거거든요. 스타워즈 때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촬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CG가 너무 티가 났었어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갔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제작 이게 정말 모든 투자사에 다 돌았는데 다 거절을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영화 투자 배급을 하는 곳에서 이거를 직접 투자해서 만들게 됐는데 대규모 제작비가 드는 영화라는 거는 정말 숙련되고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분들이 만들어도 이 대규모 제작비 든 영화들은 산으로 가는 게 허다한데 정말 좀 이렇게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고 또 나머지는 뭐 자문 감독이 들어오고 근데 그 자문 감독이 직접 연출을 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는데 1년 반 동안 이게 촬영하면서 거의 책정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게 CG나 이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추가 투자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서 이게 계속 산으로 돌고 하다가 보니까 예정된 CG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좀 미완성 상태로 이렇게 찍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엔 제작비가 부족해서 모든 게 다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대충 찍고 끝난 것 같아요. 후반부 장면들은. 순재가 얼마죠?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고 지금 P&A까지 한 120억인데 이게 350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그게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잘 만들려고 했으면은 한 50억은 더 들었어야 된다고 하죠. 50억이 들었으면 좀 더 만듦새가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군더더기를 빼고 그 자전차 레이싱에만 집중을 했으면 훨씬 더 되게 새로운 영화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근원에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잘못된. 그 소재 자체는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랑 이 소재나 이건 굉장히 좋아요. 굳이 그 독립 투사들하고 엮을 필요가 있었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살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암살은 암살만 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투트랙은 아니었죠. 근데 이거는 투트랙을 갔으니까 하기도 했고. 스포츠 영화의 특유의 좀 박진감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참 이 경기 장면이 전혀 긴박감이 안 느껴지는 게 저는 그게 그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불의 전차. 불의 전차 좀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엄복동에게만 집중해서. 그러니까요, 진짜. 그 보면서 약간 화가 났던 게 어쨌든 스포츠 스타를 다룬 영화나 그런 스포츠 영화들은 마지막 레이싱에서 뭔가 자기가 끌어오는 분노라든지 엄청난 그 명분이라든지 그렇게 좀 중심을 두고 하는 그런 막 끌어오른 감정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복동이는 그냥 그 강소라만을 생각하며 달려. 사실 그 동생도 개죽음을 당했고 원래는 그러려고 동생을 죽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동생은 사실상 없던 인물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카즈라 정석원 씨랑 붙었을 때 그 정도의 정석원 씨 또 나오나요? 네, 그런 막 있어야지 박진감이 느껴질 텐데 동생의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진 그 강소라 씨의 죽은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체가 그렇다고 부모님을 뭐 시작 전에 한번 본 것도 아니고 되게 사실 이 영화의 결말이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다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죠. 피해야 할 국뽕이라든지 심파라든지 뜬금없는 러브라인을 통한 뜬금없는 성강 러브라인 그런 거라든지 뭐 결말부가 이 영화가 얼마나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후진지라고 말할 뻔했는데 지금 가장 속상한 사람은 제작진이 제작진이랑 배우과 자기네 의도는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닌데 우여곡절 겪으면서 영화가 결국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정재훈부터 강소라부터 모든 배우들이나 제작진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참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하지 말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이게 태생적으로 이게 상장사에서 투자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그 제작사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라고 최근에 이제 되게 주목받은 기업이죠.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 진출을 했는데 손을 잡은 게 첫 영화인 거죠. 네, 첫 영화인데 좀 더 노하우가 있고 좀 더 잘 정비된 상태에서 시작했으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지지 않았을까. 수지 씨가 주연하는 베가본드를 또 셀트리온에서 맞아요. 제작했더라고요. 수지 씨. 선입견이 생겼어. 아니 수지 얘기하면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죠. 이게 가슴에 손으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셀트리온으로 이렇게라도 홍보를. 배씨 가문의 자랑이죠. 가문 자랑이니까.
일단 저는 뭐 좋았던 거 한 두세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 그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그 투트랙에서 그 독립군, 그러니까 그 고창석 씨와 강소라 씨가 나오는 그 하나의 트랙을 빼고 이 엄복동의 얘기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은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고 그 개천에서 용난 그 캐릭터에 대한 또 캐릭터가 주는 또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대리만족의 매력이 있어서 그런 지점은 일단 좋았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제 실제 경주를 할 때는 전혀 그 긴박감이 안 느껴지고 그랬는데 초반에 이 물장수 싸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물장수끼리 자전거 경주하는 장면인데 그게 마치 뭐랄까 제주도의 어떤 오름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은 굉장히 수려한 풍광과 오히려 저는 그 장면은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평소 지론이 그래요. 내가 보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레 떠오르는 장단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뭐 장점밖에 안 보이는 영화라든지 단점밖에 안 보이는 영화인데 굳이 내가 노력을 해서 그걸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무리 안 좋은 영화라도 보고 나면 좋았던 점이 없어요. 진짜 뭐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하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엄복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거 하나 있는 그렇죠.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도 동의합니다. 엄복동에 대한 또 알고 봤더니 사실은 자전거 도둑일 뿐이라는 자전거를 훔쳤다. 네, 왜 그런 사람을 물론 이제 실제로 선수였고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인물인 건 맞지만 그런 영웅적인 걸로 풀기에는 좀 허점이랄까요? 뭐 그런 점이 많았던 인물이라는 평도 있어서 이면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대장 김창수도 마찬가지였죠. 그 영화 개봉할 때도 왜 하필이면 백범 김구 선생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뭐 이제 흔히 말하는 흑역사인 시기를 굳이 다뤘어야 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 다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최소한 그 개천에서 용나는 어떤 그 주인공의 그 스토리텔링을 명확하게 해주는 영화니까 촌스럽긴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는 기본에 충실한 영화긴 하죠. 그것만 집중했으면 그러니까요. 저희 시사회 때 뭐 다른 분들 말씀을 지나가는 길에 들어봐도 뭐 하나같이 다 호평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누가 이거 되게 재밌게 봤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재밌었어? 근데 아무 기대 없었는데 그냥 볼만했어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욕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기대치가 빵인 상태로 보러 가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런 영화는 아니니까 볼만했다고. 그거하고 똑같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라고 얘기한 거라 어쩌면 한 거가 더 흥행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한 거가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영화관도 가시고 두 영화 중에서 골라서 영화도 한번 보시고 3.1절의 의미도 한번 되새기시고. 그렇죠. 제가 그 멘트를 덧붙이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나오는 영화들이니까 한 번쯤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했네요.